어떤 사람들은 빚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. 빚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빚이 없으면 무조건 살 수 없는 걸까요?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말이 안 되게 빚내는 걸 자연스러워하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. 빚 갚을 능력 고려 없이 빚을 받는다라는 것, 일단 빚을 내고 보자 이러는 것, 이게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투기 목적으로 미친 듯이 빚내고 나면 나중에요, 그로 인한 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30년, 40년 계속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착각이죠.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떻게 일이 바뀔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택담보를 20년, 30년, 40년 받는 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빚을 내서 원금하고 이자를 내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생각해 봅니다.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올인하는 건 좀 많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다가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빚을 질수록 사람들의 인생이 쪼그라든다라는 거, 위축이 된다라는 겁니다. 빚 못 갚아서 연체되면요, 순식간에 삶의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. 아껴 쓰고 저축하며 지내야 비록 벌어들이는 돈이 적다 하더라도 그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으면 흑자 가게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속할 수 있지만,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요, 단돈 5만원 10만원이 되더라도 적자가 나면, 부채가 계속 쌓이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부채가 산더미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킨다라는 겁니다. 마이너스 통장, 카드론, 현금 서비스, 이것 또한 습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1000만원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리면요, 원금 말고도 이자를 200만원, 300만원 더 내야 됩니다. 심한 경우에는 400만원, 500만원 내는 경우도 허다하죠. 빌리는 건 1000만원인데 갚는 건 1400, 1500 갚는 아주 비싸게 빌리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능력이 안 되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. 남들이 제네시스 탄다고 나도 쟤보다 못한 게 뭔데 하고 빚내가지고 제네시스 타면요,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. 내 자신을 대단하다, 특별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. 내가 뭐 특별합니까? 지극히 평범하고 한심하고 그냥 보통의 사람인 겁니다. 언제든 내몰릴 수 있고 언제든 겁배가 줄어들 수 있고 내일까지 일하고 모레부터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카드 쓰는 거나 대출로 할부로 뭔가를 살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배달 음식 자주 먹고 택시 자주 타고 다니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인생이 금방 엉망된다라는 겁니다.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요새는요,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든답니다. 제네시스나 BMW를 타는 사람을 봐도 이제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사기꾼인가? 저렇게 능력 없는데 겉으로 저런 차를 끌고 다니면 나중에 삶이 몰락해가지고 저 사람도 하고는 사업이든 거래든 뭐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자동차에 돈질하고 빚내는 대출질하는 인생들, 감당 못할 빚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, 가소비에 빚쟁이가 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사냐라는 겁니다. 우리는요, 함부로 나중을 장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소나기 치고 바람 불어도 쉽지 않아도 살아야 빚도 갚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제 좀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할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, 이란,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유가가 150불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. 유가 150불, 200불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다 망하는 거죠. 자산시장, 부동산시장, 주식시장 여러 곳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. 사업용 부동산이 제일 빨리 몰락한다고 하고요. 관리비용 폭증으로 시장이 아비규환이 된답니다. 무서운 일이죠. 몇 년 안에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부동산 가격, 물건 값이 헐값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.
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. 한국 경제가 개판이 된다, 장기 불황이 온다, 잃어버린 30년, 20년이다, IMF 시즌2다, 되게 험악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불안 조성하지 마라.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떠들어도 되냐. 구체적이지 않은 너무 막연한 얘기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줍잖게 쪼어들어놓고 대충 얘기한다라고 폄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잘 모릅니다. 어줍잖게 쪼어들었고 잘 알지 못하는 한심한 보통의 사람입니다. 하지만 그건 알고 있습니다. 지금은 함부로 투기하거나 욕심부리거나 빚내야 될 시기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빚내지 말자고요. 함부로 투기하지 말자고요. 지금은 집을 산다, 주식을 뭐 왕창 산다, 이런 건 되게 위험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지금을 또 하나의 위기라고 이름 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요, 대출 받지 말고 현금 50만원,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정부가, 나라가 내가 빚져도 빚을 갚아줄 거다, 괜히 생각하면 되지, 파산하면 되지,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 보통의 사람들이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. 웬만한 이름을 잘 아는 기업들이 구조조정,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. 이직하면 임금을 올려서 가는 게 아니라 수평 이동만 돼도 다행이다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그만큼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. 예사롭지 않은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는 엄중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실을 잘 좀 내다보고 대비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막연하게 나중은 괜찮을 거야, 좋을 거야 라고 장밋빛 기대만 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두려움을 가지고 현실을 잘 좀 맞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함부로 나다니지 말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좀 소극적으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아는 게 있어도 아는 척하고 싶어도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조심조심 온갖 행동 가지를 다 조심해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괜히 다른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어서 위협을 당하거나 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앞으로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걸 명심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